이번에는 장문 독해 볼 텐데, 장문 독해는 41, 2번 유형도 있고 43, 4, 5번 유형도 있죠. 네, 뭐 특별하게 얘기 드릴 게 없으니까 처음에 나오는 두 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지문 두 개짜리가 나왔었어요. 지문 두 개라는 건 뭐냐면 단락이 실제로 갈라져서 이쪽으로 가는, 그렇게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걸 영어로 인던트라고 그러거든요. 띄어쓰기를. 그래서 앞을 이렇게 들여쓰기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두 개의 단락으로 단락 간의 관계를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저건 뭐 지침이 있는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실제로 그냥 단락 두 개짜리 길이 정도의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단락이 좀 길어진 거하고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문제 유형도 어려울 게 없죠. 그죠? 하나는 제목 나오고 하나는 뭘 물을 거냐면 어휘를 물을 건데, 얘는 30번의 어휘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반대말 게임이에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돼서 1번의 미니멈을 보면 그러면 얘 혹시 맥시멈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면 되죠. 얘는 너무 쉽게 반대말이 떠오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따르다라는 말은 반대말이 안 떠오르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안 따른다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반대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단어를 직접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뭘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서술어를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C번은 뭐라고 하면 되죠? 얘는 아주 밀접한 가까운이니까 얘는 쉽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진이라는, 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정도로 바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뭐 있죠? The same이라는 말이니까 얘는 반대말 떠올리기 쉽네요. 이 시험 문제는 이제 반대말이 잘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얘는 같은이 아니라 다른으로 바꾸면 될 거고, 얘는 잘못 생각한 거니까 얘는 제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얘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이렇게만 바꾸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말을 찾아내면 되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혹시나 두 개의 단락으로 나오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오면 최근 들어서 한 3, 4년 연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두 개의 단락으로 나오면 그때는 두 개의 단락 간에 서로 관계를 잘 따져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부분은 하나가 전제 단락이 되고 하나가 결론 단락이 돼요. 즉, 결론을 쓰고 부연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전제를 끌어내고 결론을 내든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도 있었냐면 두 개가 완전히 대조되는 단락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개의 단락이 어떤 관계를 띠고 있는지를 조금만 유의해서 보시면 뭐 41, 2번 지문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어요. 한번 먼저 풀어보시죠. 지문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읽어서 한번 챙겨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 1번을 보기 2번을 써서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책을 읽는 법에 관한 글이 아니죠. 책을 쓰는 법에 관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늘 뭘 할 수 있게 쓰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독자들이 네가 의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뭐를 제공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문장이 항상 키워드를 갖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맥락을 제공해야 독자가 잘 만들어진 텍스트를 그 전문적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문장이 일단 머릿속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말려들면 이렇게 그 보기 2번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일단 보기를 한번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늘 얘가 배터리가 없나 보다. 그러면요. 자, 보기 1번 보시면 그럼 building a wall, 그러니까 벽을 만드는 건데 현실과 그 다음에 가상의 세상의 벽을 만드는 것. 이번은 창의적 읽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요. 그죠? 작가의 의도를 만약에 따르라였으면 얘는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입장이면 이렇게 4번이 답이겠는데, 독자의 입장이면 그러니 작가는 이렇게 썼을 거니 작가의 의도를 놓치지 말고 읽게나 라고 복수 정답 12는 붙여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보면 독자들의 유용성입니다. 독자들의 경험의 유용함인데 효율적 글쓰기에서 4번에 이렇게 쓰기에서의 컨텍스트는 결국 맥락,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등대와도 같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이팅에서 컨텍스트를 잘 제공할 것과 관련된 보기 4번이 글의 주제가 될 거고요. 5번은 이제 자신의 말에 덫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작가에 대한 아주 협소한 견해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맥상 쓰이면 이제 문장 보면서 보겠습니다. To the extent라고 하면요, 얘는 해석할 때 뭐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given that 같은 것처럼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기만 하면 그러면 독자는 잘 만들어진 텍스트에 도달할 수 있죠. 잘 만들어진 텍스트에 도달할 수 있어요. 위에도 뭐 없어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왜 흔히들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잘하는 설명은 쉽게 하는 설명이라고. 그리고 정말 잘 쓰여진 책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맥락이 잘 제공이 되면, 상황이 잘 제공이 되면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calm away, 떠나갈 수 있겠군요. 뭘 갖고 떠나갈 수 있냐면 상당한 approximation이라고 하면 근처로 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접근한 상태로 떠나갈 수 있겠죠. What has been intended이면 의도된 거네요. 누가 의도한 거냐면 작가가 의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접근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당신이 글을 쓸 때 충분한 맥락을, 충분한 상황을 잘 제공해 주면 그러면 독자는 뭐가 없어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그 잘 만들어진 텍스트에 이를 수 있고, 자,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작가가 의도했던 것을 상당히 접근해서, 근접해서 작가의 의도에 근접한 상태로 책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텍스트라는 건 이렇게 public document거든요. 대중적인 글이거든요. 대중적인 문서거든요. And 그래서 the read는 이게 지금 EBS 지문에 해석은 공문서라고 돼 있는데 공문서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public이라고 하면 대중적인, 다 같이 하는 이런 말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게 결국은 다 아주 대중적인 글이어서 그래서 독자는 read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읽을 수 있죠. 약간만 애를 쓰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경험이요, comes close, 그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의 경험은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프로이드가 묘사했던 것에 가까워지는데,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deployment of evenly harboring attention의 배치라고 묘사했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말은 해석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자, 누가 뭐라고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 것, 이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늘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내가 뭐라고 명명할 수도 있냐면 내가 개미 수험생이라고 명명할 수 있죠. 야, 이반에 이 수험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근접했거든요. 원규가 뭐라고 묘사했던 개미 수험생이라고 묘사했던 것에 가까워졌죠. 이 뒤에 말은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여기에는 어떤 비유적 상징적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이 글에 키워드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엄청난 부연을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저 말 자체에 저런 거에 누가 뭐라고 정의한 이런 말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안 하는 게 상수예요. 게다가 여기 지금 뭐 붙었죠? 세미콜론. 부연이다, 그죠? 알 필요 없는 겁니다. 콜론이나 세미콜론 이하에 나오는 건 즉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래서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 부연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 필요 없습니다. 결국 텍스트라는 건 사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작가의 손안에 넣게 되죠. 자, 작가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작가에게 맡기게 된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일부는 이런 경험을요 누구랑 하게도 되냐면 자, 위대한 소설가 디킨스나 톨스토이하고 하게 되기도 하죠. 자, 날 뭐 여러 명의 작가의 책을 읽을 거니까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책을 읽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앞에 나왔던 이 1번, 2번 문장에 나왔던 경험을 이런 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작가가 이끄는 장소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작가에게 위대한 작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현실의 세계는 vanish라는 단어는 좀 어렵네요. 얘는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는 사라지고 그리고 the fictive world 가상의 세계가 take one's place 대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책에 푹 빠져들어야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훌륭한 작가들의 책을 읽어서 작가들의 의도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사라지고 이 작가가 창조한 이 세상이 그걸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작품에 푹 빠진 거죠. 자, 이제 그 반대의 극단을 한번 볼까요? 텍스트가 잘 주어진 경우는 야, 심지어 그 작품에 완전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반대의 극단은 텍스트가 잘 안 주어진 경우겠죠. 그 컨텍스트가 잘 안 주어진 경우겠죠. 자, 우리가 잘못 만들어진 텍스트에 도달하게 되면 텍스트에 접하게 되면 자, 여기는요 컨텍스트나 컨텐츠가 만족스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맥락과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좀 잘못 만들어진 이런 작품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도는 뭐에 대한 이해냐면 작가가 의도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마도 뭘 낳게 될 거냐면 이 원래 의도에 아주 밀접한 상응을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거의 원 작가의 의도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close를 반대말로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자, 잘 맥락이 잘 주어지면 완벽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잖아요. 그때 이 구닥다리 번역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나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식 번역이 이런 경험을 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번역을 잘못한 게 한 가지 극단입니다. 적절한 맥락이 안 주어진. 그러면 우리는 그 언어를요 up to date 최신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쉽게 훈민정음 읽으면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신으로 갖고 와야 되죠. 야, 그러면 이해라는 건 오직 뭐의 대가로만 오게 되냐면 상당히 그 애먹는 상당한 그런 그 노력을 통해 그 투쟁의 대가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상당한 어려움의 대가로 그 텍스트와의 꽤나 그 상당한 어려움의 대가로서만 그 이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겠죠.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못 주어진 이런 내용은요 뭐가 없는 거냐면 참고할 만한 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참고의 틀이 주어져야 되는데 참고할 만한 틀이 없는 이런 잘못 주어진 맥락은
또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 경험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를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보는데 have no sense니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sense라는 말 알다 이해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뭘 알지 못하게 되냐면 걔네들이 어떻게 취해져야 되는지, 즉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가는 말입니다. 어떤 작가가 됐냐면 fail to라는 말은 실패하다라고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못하다,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쉽다 그랬죠. 그러면 제공하지 못하는 작가는 the context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제공하지 못하는 작가는 그래서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잘못 생각하냐면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이, 세상에 대한 자기 그림이 shared 공유될 수 있을 거다. 모든 독자들에 의해서 공유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And 그래서 fails to realize that,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뭘 못 깨닫냐면 올바른 프레임을, 참고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 참고할 만한 틀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는 건 이게 바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쓰기의 그 태스크에서라고 됐어요. 그래서 보기 1번, 4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쓸 때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를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문 하나 남았는데 장문은 특별하게 얘기 드릴 게 진짜로 없어서 이게 요즘 들어서는 계속 뭐만 나오냐면 스토리 라인이 있는 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근데 보기 유형 중에 이제 뭐는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43번은 일단 B부터 읽지 마시고 C나 D부터 읽는 건 아시죠? 앞에 나왔던 우리 순서 삽입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A를 읽고 나면 B로 연결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으니 특히나 스토리라인이 있는 글들은 스토리가 잡히면 읽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러면 A를 읽고 나서 C나 D부터 읽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지문도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요 문제를 푸실 때 어디 갔냐? 44번 문제를 푸실 때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A번을 읽으면서요. A, she가 누구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대명사로 계속 해석해가면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안 헷갈리는데 대명사로 해석해가면 나중에 가서 기어코 헷갈립니다. 사람들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원명사로 바꾸세요. 자, 원래 얘가 지칭하고 있는 명사로 바꿔서 그 다음에 B부터 E까지를 전부 다 원명사로 바꿔서 읽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그녀는 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여기가 누구였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셀리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셀리라고 바꿔서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읽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셀리가 셀리를 때리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답을 찾기가 쉬워요. B부터 E까지 전부 원명사로 바꿔서 읽는데 단 원명사가 얘처럼 지금 만약에 모이면 이름이면 이 원명사가 이름이면 이름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외국인 이름에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이 대명사가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특징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여기는 애가 3명이나 나와버리니까 아이는 이라고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엄마와 딸이 나온다면 딸은 이러다 보면 나중에 딸이 딸한테 선물을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안 헷갈려요. 이름 2개 나오면 얘는 지금 이름이 하나만 나와서 덜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만약에 2개 나오면 여러분 진짜로 많이 헷갈립니다. 하다가 할 게 없으면 마지막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주인공이라고 바꿔서 가시면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대명사로 해석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지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원명사 찾아서 넣어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야. 얘는 그 앞에 나왔던 일치 불일치 문제하고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스토리가 있는 글이어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기분 좋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내용 쉬우니까.
그다음에 그냥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수능에 쓰기에는 지문 내용이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 너무 나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사악한 할머니처럼 안 여겨지나요? 자, 봅시다. 그다음에 내용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옥수수 푸대를 주면 좋아할 건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 책 이제 끝나는데 여기까지 마치면 기본 준비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다음부터 남아있는 공부를 할 때 본인에게 부족한 것들 자꾸 찾고 이렇게 메꿔 가는 방식으로 공부 잘 하셨으면, 그리고 영어 선생님인데 맨날 그 얘기 하지만 어떻게든 영어 공부 시간을 하지 이게 잘못 자칫 얘기하면 이게 그래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낼까봐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영어는 많이는 하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좀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다른 과목들을, 내가 약한 과목들을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자칫 이렇게 얘기를 잘못하면 영어 공부를 막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시그널을 보낼까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학교 학원 수업 시간,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하고도 하루에, 저는 솔직히 많이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40분 정도는, 30분은 좀 작은 느낌이고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성적이 좀 안 좋다면 조금 더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9월 정도 들어가면 그것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학이랑 이과라면 과학에 올인하는 게, 그게 진짜로 좋은 점수를 받는 길입니다. 입시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믿어주시길.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진짜 많이 해야 되라고 얘기하면 저 새끼는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 말래잖아요. 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신에 나중에 9월 이후로 더 줄이라는 얘기는 그때 공부해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마지막 60일 정도로 본다면 그 전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그 전에 모두 다 해 놓으셔야 돼요. 많이 할 수 없으니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 오셨거든요. 잘해 왔어요. 학원 빠지지 않고 다닌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해요. 정말 잘해 왔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번에 시험 기간 보내고 나서 본인에게 한번 이렇게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지라는 것들은 좀 생각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다음번 이제 그 시험 기간 전에 다시 한번 이런 건 맞춰 놓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죠. 자, 그다음에 이 아동 노동을 시키는 할머니와 강제 노역을 당하는 아동들에 관한 질문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들었습니까? 나는 그랬는데. 무슨 애들이, 여러분 옥수수 따봤어요? 얼마나 힘든데. 수박밭 이런 데서 일 안 해봤죠? 미쳐버립니다. 그런 데 가면. 원래 밭일이 진짜 힘들어요. 논일은 그래도 물이 있잖아요. 물론 거머리가 물고 이래서 재수 없기는 한데,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농화를 다니면서 논밭이라는 데 처음 들어가 본 건데, 밭일은 저 수박밭에 갔을 때는 이 뭔 일인가 했는데, 수박밭은 혼자 일하거든요. 2,000평이 되는 수박밭에 혼자 있는 건데요. 아무도 안 오는 거잖아요. 아침 한 7시부터 일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혼자서 그야말로 그 떼약볕 그 자체, 내가 그때 처음 생각이, 야, 수박값 올려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 뭐 하루 쉽지 애들을 데려다가 옥수수를 따게 합니까? 그리고 배달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들을 들고 가라 그러고, 잘 지켜봤다가 일하는 애니 연맥이고, 이렇게 사악한 할머니입니다. 자, 아이들이요. 내가 삐딱한가? 아이들이 이렇게 동틀 무렵에 이미 도착을, 새벽에 온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나쁘죠. 할머니 집에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얘네들은 항상 이맘때 모여요. 도와주려고 모이는데, 할머니의 옥수수 수확을 도와드리려고 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답으로 이 그랜마들이 얘네들에게 보상을 해주죠. 뭘로 보상해 주냐면 선물을 줍니다. 현금을 줘야죠. 그리고 Cooking a Delicious Fest의 페스트는 만찬입니다. 진수성찬을 페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뜩 차려놓고 먹는 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뜩 차려놓고 먹는 게 페스티벌이고요. 카니발의 카니라는 말은 육식이거든요. 그래서 육식 동물을 카니보라고 하잖아요. 카니발은 고기 구워놓고 먹는 걸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린 그레이트 스피릿 전부 다 스피릿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 아니었냐면 셀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셀리가 현명한 아이인지도 모르죠. 나는 왜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일 수도 있죠. 뭐. 자, she disliked working in the cornfield. 자, 얘는 옥수수 밭에서 일하는 건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열과 먼지가 너무 싫어서였습니다.
She sat silently.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앉아 있는데 as the others took a sack. 다른 아이들이 색은 낭이에요. 푸대 같은 거. 쌀가마니 이런 거, 뭐 낭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푸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들판으로 가는 거죠. They reached the field. 이 들판에 도달했을 때는 그리고 아주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지나서 이 셀리도 걔네들을 따라서 자기의 색을 가지고 갔죠. 자기 푸대를 갖고 갔습니다. 자, 오전 중반쯤이었을까요? 할머니가 뭘 갖고 왔냐면 고작 그 레모네이드와 복숭아 파이를 갖고 왔습니다. 애들한테 막걸리는 주고 이래야지. 자,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다 먹고 나서 아이들은 이제 일을 했죠. 언제까지 했냐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배낭이 이제 막 터지려고 합니다. 그 푸대가 터지려고 합니다. Each child는요, 각각의 아이들은 3번을 이동했군요. 여행하지 마시고, granary는 곡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곡물 창고로 아이들은 갔었죠. 자, 그랬더니 grandmother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의 노력에 아주 감동받아서 그래서 뭘 주고 싶었냐면 선물을 accordingly라고 하면 그에 따라, 그에 맞추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선물을 주고 싶었죠. 자, 그래서 셀리는 just wanted to get a present. 야, 그런데 이때 셀리는요, get a present, 선물은 받고 싶었어요. 선물은 받고 싶고, leave the field, 들판은 떠나고 싶죠. 자, because 왜냐면 얘는요, starting to get out,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feel, irritated,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색을 2번밖에 못 채웠거든요. 딴 애들은 3번 채웠는데, 하지만 다른 애들은 이제 걔네들의 3번째 색을 들고 그라나리로 가고 있는 거죠. 곡물 창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세게 한숨을 쉬었죠. sigh라는 단어가 한숨입니다. 명사로 쓰면 한숨, 동사로 쓰면 한숨 쉬다. 이 말도 자주 나오죠. 18번, 19번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그때 아이디어가 하나 셀리를 때렸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겁니다. 하고 생각이 나서 make the 색을 어떻게 만드냐면 더 가볍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더 높이려고, 자, 빨리 하면서 색은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아주 빨리 뭘 채웠냐면 자기의 마지막 색을 옥수수 줄기로 채운 거죠. 자, 그리고 셀리는 그라나리에 그래서 먼저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그라나리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리고 grandmother가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put aside라는 말은 put이 자리를 잡아 놓는 거잖아요. aside 옆으로 놓는 거니까 그야말로 옆에 두다라는 얘기예요. 옆에 두다라는 말이 어떤 말로 쓰이는 거냐면 따로 두다라는 말로도 되고요. 그러면 따로 떼어 두다라는 이 말은 또 경우에 따라서 비축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표현 심심찮게 나와요. put aside는 옆에 따로 두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중에 a tenth라고 하면 뭐죠?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put a tenth aside라고 하면 10분의 1을 따로 떼어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야 뭐 그냥 그야말로 옆에 두는 건데 표현 자주 나오니까 따로 떼어두다, 미래를 대비해서 비축해두다라는 뜻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짐은 옆으로 치워두고 이름을 그 위에 쓰라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grandmother이 as the other children에게도 the same thing, 똑같은 걸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all of the children요, 이 할머니의 맛있는, 그리고 나서 모든 아이들이 할머니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굉장히 즐겼죠. I'm so pleased with your work.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일해줘서 너무 기쁘구나 라고 점심을 먹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셨고, 자, 올해는 너희들 모두가 집으로 가지고 갈 거야. 너희들의 마지막 짐을 as present, 선물로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기뻐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했죠. 옥수수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lifted their sack을 들고 자기들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셀리는 엿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완전 실망을 했는데 안에 옥수수 줄기밖에 없으니 there's nothing but 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한 사람은 그냥 얘는 올리하고 같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but이 전치사로 쓰이면
전치사를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but이 전치사로 쓰이면 얘가 무엇을 제외한이라는 except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읽어도 됩니다. 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귀찮으면 보통 단어장에 써놓은 것처럼 only로 하셔도 돼요. 자, 그냥 오직 쓸모없는 옥수수 줄기만 색 안에는 들어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멀리 걸어가는 거죠. 집을 오랫동안 걸어가는데 pretend라는 단어는 뭐뭐하는 척하다, 뭐뭐하는 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하는 척하면서 걸어가냐면 자기가 carrying a heavy load, 옥수수 줄기인 척 못하니까 이 heavy load를 옮기는 것처럼 아주 무거운 짐을 옮기는 척하면서 집으로 오래오래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순서는 그렇게 CBD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시다 보면 여기 어디 갔냐? 아까 하나가 할머니가 되는 게 셀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옥수수가 담긴 무거운 자루가 아니라 전혀 없는 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책은 파트 1, 2 모조리 다 마친 겁니다. 여기까지 쭉 같이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부탁을 하면 필기되어 있는 것 중에 영어 단어 이런 건 안 챙기셔도 좋은데 앞쪽에 파트 1과 파트 2에 한글로 지문을 볼 때 주의할 것 이런 거 표시해 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는 다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번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20분만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좀 챙겨서 보고 시험장에 모의고사 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그럼 전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